퇴직하고 나서 여보세요? 네, 지금 이제는 확인 가족과 중입니다. 함께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없는 게 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저 자신을 찾기로. 김도현 65세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진 깔끔하게 정리된 회색 머리, 아직도 반듯한 어깨선.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입가에는 미묘한 쓸쓸함이 번져 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38년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주말엔 골프 접대, 명절엔 고향 내려가기, 가족여행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니까.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그때 가서 가족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일상이 지나간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모든 게 바쁘게 움직이지만 도연의 시간만은 멈춰 있는 것 같다. 도연은 월요일 아침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깬다. 시계를 본다. 7시 20분. 38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침실에서 나와 보니 집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부엌에서는 아내 순이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도시락을 싸고 있다. 딸 지원은 화장을 하며 급하게 토스트를 한 입씩 베어 물고 있다. 아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원이 거울 너머로 말한다. 응, 잠이 안 와서. 이제 천천히 주무셔도 되는데. 순이가 국그릇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한다. 그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이제 일할 곳도 없으니까. 도연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족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아빠, 저 출근해요. 지원이 가방을 매며 뺨에 가볍게 키스한다. 나도 가봐야지. 순이가 앞치마를 벗는다. 오늘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 있어. 복지관? 아, 맞다. 아빠한테 얘기 안 했지? 작년부터 다니고 있어. 요가하고 한글 교육 봉사도 하고. 도연은 모르는 이야기였다. 언제부터 아내에게 이런 일상이 있었을까? 오전 9시 집에는 도연만 남는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어색하다. 38년간 이 시간에는 항상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출근 러시아워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는 평소 아내가 하던 일들을 해보기로 한다. 설거지부터. 그런데 설거지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다. 그릇을 씻고 나니 싱크대 주변이 물범벅이 되었다. 이런 걸 매일 하는구나. 도연이 중얼거린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켠다. 오전 프로그램들이 낯설다. 주부 대상 요리 프로그램, 건강 정보, 홈쇼핑. 이 모든 게 38년간 자신이 모르던 세계였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지만 혼자 먹을 밥을 해먹기가 막막했다.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다. 38년 만에 처음 혼자 먹는 점심이었다. 오후 2시 도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높게 틀어놓았다. 회사에서 듣던 소음에 익숙해져서인지 너무 조용하면 답답했다. 아빠, 지원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다. 재택근무 날이었다.
지원아, 벌써 왔냐? 네, 오늘 집에서 일해요. 지원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한다. 아빠, 저 온라인 회의 해야 하는데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래. 도연이 리모컨을 집어든다. 1시간 후 지원의 회의가 끝났다. 그런데 도연은 또 TV 볼륨을 올려놓았다. 지원이 눈살을 찌푸린다. 아빠, 제가 계속 집에서 일해야 하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미안하다. 도연이 미안해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하다. 내 집인데. 저녁 6시 순이가 돌아온다. 어머, 당신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그냥 TV 좀 보고. 하루 종일 TV만 보셨어요? 순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핀잔이 섞여 있다. 뭘 하겠어. 할 일이 없는데. 산책이라도 하시지. 집에만 계시면.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다. 답답하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침실 문 너머로 들리는 모녀의 대화가 귓가에 맴돈다. 엄마, 아빠 매일 저렇게 집에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퇴직하셨으니까. 답답하겠어요. 집에서 일하는 날엔 TV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아빠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거야. 38년간 밖에만 계시다가. 그래도 뭔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취미라도 만드시든지.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자신이 문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퇴직 2번째 주 상황은 더 악화됐다. 도연은 나름대로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일을 더 만들어냈다. 월요일 세탁기를 돌렸는데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거품이 넘쳤다. 화요일 화분에 물을 주다가 너무 많이 줘서 물이 고여 바닥이 젖었다. 수요일 순이가 정리해둔 서류들을 정리한다고 뒤섞어 놓았다. 아빠, 그냥 놔두세요.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제가 할게요. 나도 뭔가 도우려고. 도우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더 늘어나잖아요. 순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38년간 혼자 집안일을 해온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도우려는 남편은 오히려 방해였다. 목요일 저녁 지원이 친구들과 만나고 온다. 아빠, 저 왔어요. 응, 재밌게 놀았냐? 네. 그런데 지원이 잠시 망설인다.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아빠들이 퇴직하고 나서 우울증 오시는 경우가 많대요. 나는 괜찮다. 운동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동네에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 도연이 움찔한다.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많이 한대요. 엄마 다니는 곳 말고 다른 곳도 있어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갑자기 자신이 그런 범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금요일 밤 도연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모녀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뭔데? 아빠 계시면 좀 불편해요. 집이 제 공간 같지가 않아요. 지원아,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아빠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눈치도 보이고 전화 받기도 조심스럽고 친구들 부르기도 그렇고 아빠도 적응하려고 하시는데 알아요. 그런데 지원이 목소리를 낮춘다. 솔직히 아빠 없으면 마음이 좀 편하긴 해요.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얼어붙는다. 아빠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없는 게 편한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창밖에 가로등이 희미하게 방을 비춘다. 옆에서는 순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 38년간 뭘 한 거지?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달려왔는데 정작 가족과는 점점 멀어졌다. 딸의 친구 이름도 아내의 취미도 그들의 일상도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간다. 어둠 속에서 38년간 자신이 살아온 이 집을 둘러본다. 모든 가구, 모든 물건이 자신의 노동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쉰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을까? 문득 오래전 묻어둔 꿈이 떠오른다.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젊은 시절 친구들과 했던 이야기.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일하고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 새벽 4시 도연은 결심한다. 나도 혼자 있고 싶다. 밖에서는 첫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도연에게는 무언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중고 캠핑카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더 행복할 거라는 제 기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가족들도 진짜 아버지인 나를 잃어버렸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으니까요. 퇴직 3주차, 도연의 하루는 더욱 위축되었다. 아침 8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온다. 마치 손님처럼 행동하는 자신이 서글프다. 여기가 내 집인데. 도연이 중얼거린다. 그는 아내 순이가 써놓고 간 메모를 발견한다.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드시고 빨래 널어놓은 거 비 오면 들여놓으세요. 38년간 가족을 책임져온 가장에서 언제부터인가 관리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오후 2시 도연은 평소보다 작은 소리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원이 갑자기 집에 들어온다. 아빠, 왜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내가 시끄럽다고 해서. 아, 그때요? 지원이 잠시 멈칫한다. 아빠, 저 오늘 남자친구 데려와도 될까요? 소개받으신 적이 없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래, 좋지. 뭘 준비하면 될까? 아니에요, 아빠. 지원이 말을 이으려다 주저한다. 사실, 저희끼리만 얘기하려고요. 아빠가 계시면 좀.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도연은 이해했다.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아빠.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지원이 미안해하지만 도연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였다. 딸의 연인 소개조차 방해가 되는 존재. 그날 저녁 도연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모녀의 대화를 피할 수 없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 지원아? 아빠,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만 계실 거예요? 순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도 힘드실 거야. 38년간 바쁘게 살다가
알아요. 그런데 엄마도 힘들잖아요. 매일 아빠 눈치 보면서 집안일하고. 지원아, 아빠 들으시면. 아빠 없으면 마음이 좀 편하긴 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달까요? 친구들도 편하게 부르고 전화도 마음대로 받고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리고 엄마도 그렇잖아요. 아빠 없을 때가 더 편해 보여요. 지원아, 아빠가 뭔가 도우려고 하시는 건 고마운데 솔직히 일만 더 늘어나잖아요. 어제도 세탁기 거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이가 작은 소리로 말한다. 그래도 아빠니까. 가끔 생각해요. 아빠가 계속 회사 다니셨으면 어땠을까? 그때가 우리 모두한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도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은 가족에게 부담이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들은 자신이 없을 때가 더 행복했다. 다음 날 도연은 마지막 노력을 시도한다. 순이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오전 10시 도연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순이가 자주 사는 것들을 기억해서 한 알음 사왔다. 그리고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본다. 38년 만에 처음 해보는 요리였다. 아빠가 장 보셨어요? 순이가 퇴근해서 부엌을 보고 놀란다. 응, 된장찌개도 끓여봤어. 순이가 냄비를 열어본다. 짠맛이 너무 강하고 두부는 으깨져 있다. 하지만 그녀는 웃어준다. 아빠가 직접 하셨구나. 고마워요. 그런데 저녁 식사 때 아무도 도연이 끓인 된장찌개를 많이 먹지 않는다. 지원은 한술 먹고 김치찌개를 더 덜어 먹는다. 맛이 없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니에요, 아빠. 맛있어요. 지원이 예의상 대답하지만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순이가 도연을 위로하려고 말한다. 아빠,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다음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이 더 상처가 된다. 가르쳐 드릴게요. 마치 자신이 서툰 아이 같다는 느낌이다. 그날 밤 도연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또다시 모녀의 대화를 듣게 된다. 엄마, 아빠 오늘 요리하신 거 정말 먹기 힘들었어요. 쉿, 작게 말해. 아빠 마음만은 고마우니까. 아빠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방해만 돼요.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 잡는 것도 눈치 보이고 집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것도 아빠 때문에 불편하고. 지원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그렇잖아요. 아빠 없을 때가 훨씬 자유롭잖아요. 복지관에서도 엄마가 더 밝아 보인다고 하던데요.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댄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38년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냥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존재. 절망에 빠진 도연은 밤 12시가 넘어 서재로 들어간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책장을 뒤적인다. 그러다가 낡은 잡지 하나를 발견한다. 캠핑카 앤드 차박 라이프 마이너스 2005년 봄호. 20년 전에 샀던 잡지였다. 그때 동료들과 언젠가 퇴직하면 캠핑카 사서 전국 여행 다니자고 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잡지를 펼치니 형광펜으로 줄쳐둔 글들이 보인다. 캠핑카 여행의 진짜 매력은 자유로움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다. 도연의 심장이 빨라진다. 20년 전 자신이 왜 이 부분에 줄을 그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중고 캠핑카 매매. 화면에 수십 개의 매물이 뜬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다. 퇴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새벽 3시 도연은 결심한다. 나도 혼자 있고 싶다. 그는 종이에 계획을 적어본다. 1. 캠핑카 구입. 2. 전국 일주 코스 계획. 3. 혼자만의 시간 확보. 잠시 망설인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내 쓴웃음을 짓는다. 어차피 자신이 없으면 더 편해할 사람들인데 무슨 상관이랴. 그는 휴대폰으로 중고차 매매상에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캠핑카 매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다음 날부터 도연의 일상이 바뀐다. 가족들이 나간 후 그는 비밀스럽게 캠핑카 여행을 준비한다. 월요일 캠핑카 매매상을 직접 방문한다. 2015년식 현대포터 캠핑카, 침대, 간이 부엌, 화장실까지 갖춘 작은 집이다. 이걸로 전국 일주하시려고요? 매매상 사장이 묻는다. 네, 혼자서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요즘 혼자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자유롭거든요. 화요일 계약을 진행한다. 퇴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출금한다. 38년 월급쟁이 생활의 마지막 결과물로 자유를 사는 것이다. 수요일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대형 면허를 딴다. 젊었을 때 군대에서 배운 운전 실력이 아직 남아있다. 목요일 캠핑 용품을 산다. 의자, 테이블, 간이 버너, 침낭. 혼자서 쓸 최소한의 것들만. 금요일 전국 여행 코스를 계획한다. 강원도 바다, 전라도 산골, 경상도 계곡.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준비를 마친 도연은 며칠 더 가족들을 관찰한다. 정말로 자신이 없는 게 나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토요일 오후 도연이 산책을 나간 사이 집에서는 모녀만의 시간이 흐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자유롭고 편안하다. 지원은 친구에게 큰 소리로 전화하고 순이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큰 소리로 본다. 도연이 돌아오자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진다. 아빠 오셨어요. 지원이 전화를 끊는다. 드라마 재밌어? 도연이 묻는다. 네. 순이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인다. 그 순간 도연은 확신한다. 정말로 자신이 없는 게 모두에게 좋겠다는 것을. 일요일 밤 도연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인지 모른다. 아빠,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지원이 무심코 묻는다.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네. 요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세요. 그럴 생각이야. 도연이 쓴웃음을 짓는다. 정말로 산책을 할 예정이다. 아주 긴 산책을. 그날 밤 도연은 간단한 편지를 쓴다. 가족들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은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아빠가. 월요일 새벽 5시 도연은 조용히 일어난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선다. 편지는 식탁 위에 놓아둔다.
캠핑카 매매상에서 차를 인수한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힘차게 울린다. 3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네요. 내비게이션에 첫 목적지를 입력한다. 강릉 정동진. 해 뜨는 바다를 보러 간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도연은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엑셀을 밟는다. 후사경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점점 작아진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거라는 걸. 이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오전 7시 순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온다.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한다. 여보, 여보. 하지만 대답이 없다. 도연은 이미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다. 정동진 해돋이를 38년 만에 처음 혼자 봤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그 순간.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새벽 5시 30분 도연의 캠핑카는 정동진 해변 주차장에 멈춰 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린다. 38년간 새벽이면 항상 지하철역으로 향했던 그가 처음으로 바다를 향해 걸어간다. 해변에는 몇 명의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 하지만 도연은 홀로 모래사장에 간이 의자를 펼쳐놓는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스며든다. 이런 걸 언제 봤었지? 신혼여행 때? 아니면 지원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항상 시간에 쫓기며 봤던 일출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아무도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진 찍어줘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그냥 혼자 조용히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다. 태양이 수평선을 넘나오는 순간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아, 이런 게 좋구나. 오전 8시 도연은 캠핑카 안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한다. 라면 하나, 계란 하나. 38년간 아침마다 서둘러 먹던 식사와는 완전히 다르다. 핸드폰을 보니 순이에게서 온 문자가 7통이다. 여보, 어디 가셨어요? 편지 봤어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무슨 일인지 전화해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히 답신한다.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며칠 여행 다니고 올게요. 곧바로 순이의 전화가 온다. 도연이 받는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다고요?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도연이 잠시 침묵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순이야, 나 언제 마지막으로 혼자 있어 봤지? 뭐라고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었잖아. 회사 동료들, 그 다음엔 너 그리고 지원이까지. 한 번도 진짜 혼자인 적이 없었어. 여보, 며칠만이야. 정말 며칠만 혼자 있어 보고 싶어. 전화가 끊어진다. 도연이 한숨을 쉰다. 하지만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크다. 1일차 점심시간, 도연은 강릉의 작은 칼국수집에 들어간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아무도 빨리 먹자고 재촉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만큼 천천히 먹을 수 있다.
사장님, 칼국수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네, 처음인데. 생각보다 좋네요. 오후에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2시간 동안 마신다. 38년간 항상 테이크아웃 커피만 마시던 그에게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커피는 새로운 경험이다.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급하게 걸어가는 직장인, 손잡고 걷는 연인, 자전거 타는 아이들.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다. 나도 저렇게 급하게 살았구나. 다음 날 도연은 속초 해변으로 이동한다. 캠핑카를 해변 근처에 주차하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낸다. 오전 10시 해변 산책. 아무 목적 없이 걸으면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파도가 발끝을 적시는 것을 느낀다. 이런 것도 좋구나. 점심은 횟집에서 혼자 회를 먹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장이 말벗이 되어준다. 혼자 여행 어때요? 처음인데 의외로 좋네요. 요즘 혼자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자유롭잖아요. 오후에는 캠핑카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낮잠을 잔다. 38년간 주말에도 골프 약속, 가족 약속으로 바빴던 그에게 낮잠은 사치였다. 저녁에는 해변에서 간이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먹는 라면이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다. 설악산 캠핑장에서 맞는 3번째 아침. 도연은 새소리에 잠에서 깬다. 알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아침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다. 산행을 시작한다. 혼자 걷는 등산로. 38년간 항상 동료들, 가족들과 함께 올랐던 산을 처음으로 혼자 오른다.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네. 중간 쉼터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산을 내려다본다. 아무도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쉴 수 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큰 소리로 외친다. 야호! 메아리가 돌아온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산에 던진 것이다. 3일째 저녁 지원에게서 전화가 온다. 아빠,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아빠, 엄마가 걱정하고 계세요. 걱정할 것 없어.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우리가. 도연이 잠시 생각한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원아, 아빠도 혼자 있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며칠 더 있다가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묘한 뿌듯함을 느낀다. 처음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 같다. 춘천 호수 근처로 이동한 도연. 이번엔 좀 더 일상적인 경험을 해보기로 한다. 오전에는 전통시장을 구경한다. 혼자 장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다. 원하는 것만 사고 구경하고 싶은 것만 구경한다. 이거 얼마예요? 닭갈비용 고기예요. 2인분에 1만 원이에요. 1인분도 되나요? 혼자세요? 그럼 조금만 덜어드릴게요. 시장 아주머니의 친절함이 따뜻하다. 혼자라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준다. 점심에는 닭갈비를 직접 구워 먹는다. 캠핑카 앞에서 간이 그릴에 고기를 구우니 다른 캠퍼들이 관심을 보인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네, 처음인데 괜찮네요. 저도 혼자 다니는데 자유롭죠? 동년배 남성이 말을 걸어온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도 오랜만이다. 대관령 양떼목장 근처에서 캠핑하는 5번째 날. 도연은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완전히 편해졌다. 아침 일찍 양떼목장을 산책한다. 넓은 초원에서 뛰어노는 양들을 보며 자신도 그런 자유로움을 찾은 것 같다. 오후에는 캠핑카 안에서 책을 읽는다. 38년간 출퇴근 지하철에서만 읽던 책을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읽으니 내용이 다르게 다가온다.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라디오를 듣는다. 오래된 가요가 나온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들. 이런 노래들을 언제 들었었지? 문득 연애 시절 순이와 함께 들었던 노래들이 생각난다. 언제부터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사라졌을까? 그날 밤 순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다. 여보, 언제 돌아올 거예요? 왜? 급한 일 있어? 급한 건 아니지만 보일러가 이상해요. 어떻게?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여보가 맨날 만지던 그 스위치 있잖아요. 도연이 웃는다. 그냥 AS 불러. 그게 돈도 들고 여보가 하면 쉽게 되던 건데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낀다. 하지만 예전처럼 즉시 달려가지 않는다. 내일 전화해서 AS 기사 부르면 돼. 어려운 일 아냐. 여보, 정말 언제 돌아올 거예요? 글쎄, 아직 가고 싶은 곳이 많아서. 전화 너머로 순이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6번째 날 아침, 도연은 거울을 본다. 며칠 사이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항상 긴장해 있던 표정이 사라졌다. 이게 내 진짜 얼굴이구나. 오전에는 근처 카페에서 하루 종일 보낸다. 노트북도 없이 그냥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구경한다. 카페 사장이 말을 건다. 자주 오시네요. 여행객이세요? 네, 혼자 여행 중이에요. 혼자 여행 어때요? 도연이 잠시 생각한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정말 진심이다. 38년간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 평온함이 있다. 저녁에 캠핑카 안에서 일기를 써본다. 38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다. 1일차 해돋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2일차 혼자 먹는 밥이 맛있다. 3일차 산에서 소리 지르니 속이 시원하다. 4일차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겁다. 5일차 조용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6일차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쓴다. 나는 38년간 남편으로, 아버지로, 회사원으로 살았다. 하지만 정작 김도연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도연에게는 확신이 생겼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구나. 자유로움, 평온함,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삶. 38년간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고 있는 기분이다. 그런데 오후에 지원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다. 아빠,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엄마가 며칠째 제대로 못 주무시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세요. 계속 아빠 걱정만 하시고. 도연이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저도 그런데 집에서 일하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너무 조용해서요. 아빠 없으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방해가 아니라 존재감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나를 더 찾고 싶었거든요. 도연은 지원에게 말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도 아직 정리할 게 있어. 아빠, 며칠만 더 약속할게.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캠핑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아름답지만 오늘은 왠지 조금 쓸쓸하다. 처음엔 아빠가 없어서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아빠가 얼마나 많은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계셨는지 깨달았죠. 도연이 떠난 지 4일째, 아침 6시, 순이가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찬물만 나온다. 보일러실로 가보니 온도 표시가 깜빡거리고 있다. 평소 도연이 이상하면 이 버튼 눌러라고 했던 빨간 버튼을 눌러본다. 하지만 변화가 없다. 여보가 있으면 순이가 중얼거린다. 결국 찬물로 샤워를 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날씨의 찬물 샤워는 고역이다. 회사에 출근한 지원에게 전화한다. 지원아, 보일러가 이상해. 엄마, AS 불러보세요. 그게 돈 아깝잖아. 아빠가 하면 금방 되던 건데.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순이가 망설인다. 도연에게 전화하면 그것 때문에 할 것 같아서다. 결국 인터넷을 검색해서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보일러 설명서를 봐도 도통 모르겠다. 38년간 남편이 모든 기계 관련 일을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순이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드를 내밀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뜬다. 이상하네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 급여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하는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도연이 관리하던 통장들이었다. 여보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서재를 뒤져봐도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를 찾을 수 없다. 도연의 머릿속에만 있던 정보들이 너무 많다. 결국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했다. 신분증, 도장, 각종 서류를 가져가서 이 시간을 기다린 끝에 해결했다. 아빠가 있으면 5분이면 되는 일을 일주일째 되는 날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김치 냉장고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어머, 김치가 다 상하겠네. 순이가 당황한다. 김장김치가 들어있는 김치 냉장고였다. 도연이 매년 김장철이면 김치 냉장고 점검해야지 하며 청소하고 관리하던 것이었다. 지원에게 전화한다. 지원아, 김치 냉장고가 안 돌아가. AS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그게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하지만 순이는 인터넷 검색이 서툴다. 결국 지원이 퇴근 후 와서 도와주기로 했다. 저녁 8시 지원이 와서 AS 신청을 해준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럴까? 그런데 여행 중인데 방해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는 게 당연하죠. 아빠잖아요. 그제야 순이가 도연에게 전화한다. 해시태그 도연의 딜레마 돌아가야 할까? 강원도 평창에서 캠핑 중이던 도연이 순이의 전화를 받는다. 여보, 김치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어디가 문제야? 전원이 안 들어와요. 뒤쪽 전원선 확인해 봤어? 어떻게요?
도연이 한숨을 쉰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AS 기사 불렀어? 지원이가 신청해줬는데 내일 모레나 온대요. 김치는 어떻게 해? 일단 냉장고에 나눠 넣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도연이 고민한다. 돌아가면 5분이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또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 여보, 돌아와 주실 수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다. 가족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이제 막 찾은 자유가 아쉽다. 해시태그 순이의 각성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앉아서 생각한다. 여보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네. 38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깨닫는다. 보일러 관리, 각종 기계 수리, 은행 업무, 인터넷 쇼핑 설치 등 도연이 조용히 처리하던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복지관 친구들과의 대화도 생각난다. 순희 씨, 남편분이 퇴직하셔서 집에 계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좀 답답해요. 그러게요. 우리 남편도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때는 모든 친구들이 공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 다음 날 저녁 지원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 예전에는 아빠 TV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불평했었는데 막상 아빠가 없으니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 이상하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예전에는 아빠가 같이 있으면 뭔가 눈치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먹으니 쓸쓸하다. 오후에 친구 민지에게 전화한다. 민지야, 우리 아빠가 일주일째 여행 중이야. 아빠가 혼자? 응, 갑자기 캠핑카 사서 떠나셨어. 대단하네. 어떠니? 자유롭지? 지원이 잠시 망설인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빠가 그리워. 진짜? 응. 예전에는 아빠 계시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그제야 지원도 깨닫는다. 아빠가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당연한 존재였다는 것을. 해시태그 두 번째 긴급 상황 수도관 파열. 도연이 떠난 지 10일째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새벽 2시 화장실 수도관이 터진 것이다. 어머, 물이 계속 새어나온다. 순이가 급히 지원을 깨운다. 지원아, 물이 새고 있어. 어디요? 화장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원도 당황한다. 수도 밸브를 잠그는 방법을 모른다. 아빠한테 전화드려요. 새벽 2시 도연에게 급한 전화가 온다. 여보, 화장실 수도관이 터졌어요. 뭐, 어디가? 변기 뒤쪽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일단 메인 밸브부터 잠가야 해. 보일러실 옆에. 도연이 급하게 설명해 준다. 다행히 물은 멈췄지만 화장실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다. 여보, 정말 돌아와 주세요. 순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다. 그날 아침 모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엄마, 우리가 아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게.
아빠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 아빠가 집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이 정말 많았구나. 보일러 관리, 각종 수리, 은행 업무.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지원이 말한다. 그리고 아빠가 계시면 왠지 든든했어요.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아빠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는데 순이가 쓴웃음을 짓는다. 지금 보니 아빠 없으면 불편해요. 둘 다 침묵한다. 지원아, 우리가 아빠한테 너무 심했나? 그런 것 같아요. 아빠도 퇴직하셔서 힘드셨을 텐데. 그날 저녁 순이는 복지관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다. 순이 씨, 남편분은 여전히 여행 중이세요? 네. 부러워요. 우리도 남편들 좀 내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순이는 예전과 다른 생각이 든다. 솔직히 여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요? 네. 집에 있으면서 여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몰랐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순희 씨가 그런 말을 하시다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네요.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순희가 잠시 생각한다. 함께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싶어요. 그날 밤 순희와 지원은 도연에게 함께 전화한다. 여보, 우리가 전화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지원이 말한다. 아빠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왜? 또 뭔가 고장 났어? 그게 아니라 지원이 망설인다.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도연이 놀란다. 지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오랜만이다. 순이가 이어서 말한다. 여보, 우리가 여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해요. 여보가 해주시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지원이 소심하게 말한다.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아빠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진짜로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연이 잠시 생각한 후 말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도 정리할 게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다. 이제는 자신이 부담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시태그 변화의 바람. 그날 밤 각자의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생각한다. 순이 여보가 돌아오면 더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여보만의 공간도 만들어줘야겠어. 지원 아빠가 돌아오시면 진짜 대화를 많이 해봐야겠다. 아빠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 도연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돌아가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도연이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연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2주간의 여행에서 저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진짜 나 자신과 그리고 선택권을요. 이제 돌아가더라도 예전과는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도연이 떠난 지 14일째 설악산 기슭의 캠핑장에서 아침을 맞는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아침, 그는 결심한다. 이제 돌아가자.
하지만 예전의 김도연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어서 오전 10시 도연은 가족들에게 전화한다. 여보, 나야. 여보, 어디 계세요? 설악산이야. 오늘 집에 갈게. 정말요? 순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난다. 그런데 순이야, 나 예전과는 좀 다를 거야. 다르다고요? 응. 38년간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내 방식도 있을 거야. 순이가 잠시 침묵한다. 알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후 3시 도연의 캠핑카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선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예전과 달리 이번엔 당당하다. 캠핑카에서 내린 도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아빠, 지원이 뛰어나와 안긴다. 2주 만에 보는 아빠가 왠지 달라 보인다.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지원이 보고 싶었어. 순이도 나온다. 어색하지만 반가운 표정이다. 여보, 고생했어요. 고생은 무슨 정말 좋았어. 도연이 웃는다. 예전처럼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다. 집에 들어온 도연 하지만 짐을 다 풀지 않는다. 여보, 짐 안 푸세요? 필요한 것만 풀 거야. 캠핑카는 그대로 둘 거거든. 캠핑카요? 응. 앞으로도 여행 다닐 거니까. 순이와 지원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또 나가실 거예요? 지원이 불안해한다. 걱정 마. 도망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여행도 하고 집에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도연이 미소를 짓는다. 너희도 가끔 같이 가면 어떨까?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 지원아, 요즘 회사 어때? 네. 아,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해서. 지원이 놀란다. 아빠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건 오랜만이다. 저 마케팅 팀에서 SNS 광고 기획하고 있어요. SNS 광고. 요즘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광고요. 도연이 진지하게 듣는다. 재밌겠네. 아빠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시간 날 때 가르쳐 줄래? 정말요? 아빠가 그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응, 이제는 젊은 사람들 세상을 알고 싶어. 순이도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예전에 도연은 젊은 것들은 모르겠다며 관심도 없었는데 식사 후 도연이 순이에게 말한다. 순이야, 고마웠어. 뭐가요? 내가 없는 동안 혼자 고생한 거. 보일러며 김치 냉장고며. 그게 순이가 부끄러워한다. 여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도연이 순이의 손을 잡는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나도 내 삶을 살고, 너도 내 삶을 살고. 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진짜 함께 있자. 무슨 뜻이에요? 복지관 가는 것도 좋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 나도 내 취미 생활 할 거고. 하지만 저녁엔 같이 밥 먹고, 주말엔 함께 뭔가 하자. 순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도연이 미소를 짓는다. 가끔은 나랑 캠핑카 여행도 가자. 저요? 캠핑을요? 응, 둘이서만. 다음 날 도연은 서재를 정리한다.
38년간 쌓여있던 회사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로 채운다. 여행 가이드북, 캠핑 관련 책들, 사진첩, 그리고 작은 화분 몇 개. 아빠, 뭐 하세요? 지원이 들어온다. 내 공간을 만들고 있어. 예전에도 아빠 서재였잖아요. 그땐 회사 일로만 가득했지. 이제는 진짜 내 공간으로 만들 거야. 책상 위에 캠핑에서 찍은 사진들을 놓는다. 해돋이, 산, 바다. 혼자만의 시간들. 와, 아빠가 찍으신 거예요? 응, 정말 잘 찍으셨네요. 도연이 뿌듯해한다. 38년 만에 딸에게 칭찬받는 기분이다. 일주일 후 도연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일이 생긴다. 오전 10시 도연이 거실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지원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나온다. 아빠, 온라인 회의 있어서. 예전 같으면 즉시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알겠어. 나는 서재에서 할 테니까 거실 써. 네. 이제는 나도 내 할 일이 있거든. 지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아빠도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다. 예전에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숨어 지냈다면 이제는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산다. 2주 후 도연만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는다. 오전 산책 후 서재에서 여행 계획 세우기. 점심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오후 캠핑카 정비, 독서 또는 근처 카페에서 시간 보내기.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 후 대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그를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다음 주 여행 코스 계획했어. 경주 쪽으로 가려고. 혼자요? 이번엔 엄마랑 같이. 순이가 놀란다. 저요? 응. 둘이서 1박 2일로. 어때? 좋아요. 순이가 밝게 웃는다. 해시태그 세 번째 테스트 가족의 요청. 한 달 후 지원이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말한다. 아빠,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 남자친구 소개하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로. 도연이 웃는다. 예전에 방해된다며 배제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언제? 이번 주말에. 괜찮으시면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가서 같이 식사했으면 해요. 내가 좋아할 만한 곳? 네. 아빠 의견도 듣고 싶어요. 도연이 감동받는다. 이제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딸. 좋지. 그럼 경치 좋은 곳으로 가자. 해시태그 네 번째 테스트 순이와의 첫 여행. 다음 주 금요일 도연과 순이는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난다. 진짜 캠핑카로 가는 거예요? 응. 걱정돼? 아니요, 신기해요. 38년 결혼 생활에서 둘만의 여행은 몇 번 없었다. 항상 지원이 함께였거나 아니면 도연의 회사 일정 때문에 바빴거나 캠핑카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불국사를 구경하고 저녁엔 캠핑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여보, 이런 거 처음이네요. 나도. 그런데 좋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둘은 오랫동안 대화한다. 38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여보, 회사 다닐 때 힘들었죠? 힘들었지.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저도. 여보 퇴직하고 나서 솔직히 답답했어요. 알아.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가족들 눈치만 보고 살았네. 이제는 달라질 거죠? 응. 우리 둘 다. 한 달 반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빠,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지원이 도연의 다음 여행 계획을 보며 말한다. 너도? 네. 아빠랑 단둘이 여행 가본 적이 없잖아요. 도연이 감격한다. 예전에는 아빠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던 딸이 이제는 함께 여행하자고 제안하다니.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요? 캠핑카로 배 타고 갈 수 있다면서요? 좋은 생각이야.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한다. 제주도 3박 4일로 가자. 가족 여행. 정말요? 순이가 신난다. 캠핑카로 제주도 한 바퀴 돌면서 좋아요. 제주도 여행 출발 전날 밤 도연은 혼자 생각한다.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마이너스 가족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 마이너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마이너스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위축되어 있었다. 마이너스 방해되는 존재라고 느꼈다. 이제는 마이너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한다. 마이너스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 마이너스 자신만의 일과와 취미가 있다. 마이너스 함께 있어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제주도 출발. 다음 날 아침 가족 3명이 캠핑카에 탄다. 자, 출발. 도연이 시동을 걸면서 말한다. 아빠, 정말 달라지셨어요. 지원이 말한다. 어떻게? 예전에는 아빠가 우리에게 맞춰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빠에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가? 아니요, 좋아요. 아빠다운 아빠 같아요. 순이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캠핑카 안에서 도연은 확신한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눈치 보는 아버지가 아니다. 존재로서 당당히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리고 가족들도 변했다. 이제 그들은 도연을 불편한 존재가 아닌 함께여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푸르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3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요. 6개월 후 도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가족과 함께, 주말에는 때로 혼자, 때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닌다. 지원은 이제 아빠와의 대화를 즐긴다. 순이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그리고 도연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38년간 역할로만 살았던 남자가 이제는 김도연으로 산다.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사는 남자.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는 매일 느낀다. 지금까지 바람 같은 세월 이야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